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요즘 코로나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창업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엔잡 시대가 들어서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의 스마트 스토어 등 신규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뒤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 관련 이슈로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창업을 하고 난 뒤에는 잊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요. 만약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특히 초보 사업자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내용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만약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사업을 시작하셨으니 은행에 방문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계좌를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용 계좌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입금되고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 나가는 공식적인 계좌를 뜻하는데요. 사업용 계좌를 신규 발급하시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계시던 계좌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기장 대행을 맡기는 경우 통장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개인적인 내용이 구별이 되어야 세무대리인이 매출, 매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기장을 누락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으니 구별되는 게 좋겠죠. 사업 중 모든 입금 및 지출은 사업용 계좌에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계좌 거래 내역이 훗날 증빙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추천드려요. 다만 신규 사업자 계좌의 경우 은행에서 이체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니 꼭 이체 한도도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개업 초반에는 은행의 사업계좌 한도 증액 절차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개설만 미리 해두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뱅킹용으로만 사용하시면서 사업용도의 개인계좌를 따로 쓰다가 어느 정도 매출 실적이 잡히는 시점에 서서히 사업계좌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사업용 계좌를 발급하러 은행에 방문하셨을 때 사업용 카드도 발급해야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규 카드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인 사업자는 신규로 발급하여야 해요. 사업용 계좌를 발급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개인적인 내용이 구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좌 발급하면서 카드도 발급하시는 게 좋아요. 참, 요즘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거래도 자주 사용하니까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발급도 꼭 신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들 개인 공인인증서는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개인용이 아닌 사업자용으로 공인인증서 추가 발급이 필요해요. 은행 가는 것도 번거롭고 가서 기다리는 것도 시간 아까우니까 한 번에 다 처리하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 사업자는 일정 매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아니지만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데요. 보통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쓰던 개인 공인인증서로는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해요. 네 번째 할 일은 홈택스 아이디 발급하기예요. 개인 주민번호로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가 발급되어 있었다면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개인과 사업용이 구분되어야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기 수월해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아이디당 공인인증서 등록은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민원증명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았다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개인용과 사업용을 구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은행에서 발급한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기예요. 개인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구분 기준은 매출액이며 업종별로 상이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업종별로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은 3억 원 이상, 제조업이나 음식, 숙박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돼요. 의사, 약사, 수의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 직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과 별개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사업 초기 시점에는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매출액이 늘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셨을 때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 연매출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사업 시작 시점에 홈택스에 미리미리 등록해서 추후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법인은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즉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니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는 홈택스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카드 거래 내역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사용하는 카드에 대한 카드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꼭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게 편해요. 또한 엑셀로 작업하다 보니 일부 누락이 발생해서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으실 수 있으니 꼭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하시기 바랄게요.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사업자용 카드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카드도 등록 가능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되는 경우 새로 받은 카드를 꼭 재등록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다면 홈택스에 전부 등록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인 사용 여부는 세무대리인이 판단해서 비용 여부를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거예요. 어디까지가 개인 사용 금액이고 어디까지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주는 게 세무사를 쓰는 장점이기도 하죠. 국세청에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그만큼 절세가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현금 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에게 발행해주는 거래일 시 금액 등의 결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든 사업자가 진행해야 하고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꼭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 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의 1% 가산세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셔야 해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방법.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신용카드 가맹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2.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요. 3. 전화가입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인 세미레콜센터 ARS 126번에 전화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8번째는 비용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가스비, 인터넷 사용비, 정수기 비용 등 매달 지출되는 비용들을 담당 기관에 문의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세요. 의외로 이 부분을 누락해서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들을 꼭 챙기셔서 비용 처리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전달드렸는데요. 처음에 한 번만 세팅하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비용 처리 확실히 받고 조금이라도 더 절세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나중에 발생할 세금 관련 업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팁을 배우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